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시장 기대와는 달리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코스피가 순식간에 1926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서 안정을 찾으면서 1950포인트 가까이까지 와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면서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것,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오늘 국내적으로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충격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600억을 순매수했는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한 전문가인 김소준 대표께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500억 이상 사는 그 시점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게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오늘 특히나 GS건설 1분기 실적 어닝쇼크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종업계 업종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오늘 GS건설이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건설업계 어닝쇼크 도미노로 이어질지는 않을지 이런 우려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국내 증시 불안 요소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가시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이제 잠시 뒤인 7시 반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신청은 받을 겁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의 감독님은 어떤 분일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목요일의 감독님은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로 많이 아쉽습니다. 미국, 일본 다 잘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덜 올라갔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일단은 금리 동결이라는 악재인 악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상승을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외국인의 포지션을 좀 더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오늘 포지션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같이 오늘의 포지션 한번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일단 비차익 매물에 대해서 오늘 순매수가 나왔다는 점 자체가 증시를 상승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어느 정도 비차익 순매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걱정을 했지 않나. 하지만 오늘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긍정적인 모습 나타났고 지금 외국인의 지금 매수 포지션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일단 대형주하고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화학, 유통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전기전자 업종에 비해서 하단에 있는 경기부양 관련주는 그다지 큰 매수세는 없었죠. 그러면 반발적인 저점 매수세일 확률이 조금 높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세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아셔야 되는 게 1분기 5월 15일 이전까지는 뭐죠? 바로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죠. 그럼 미국 증시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는 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반도체 업황 그리고 IT를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업종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IT 업종이 그나마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외국인에 의해서 좀 작용을 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를 버틸 수 있는 힘 자체는 경기부양 관련주는 아직까지 실적을 보고 확인하고 가자는 그런 추세가 조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IT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수권으로 임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오늘 시황부터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의 시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짚어볼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긴장을 푸시라는 거고요. 긴장을 푸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냥 눈만 크게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만 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막 일일이 적는다고 절대 필기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해를 하면서 조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국내 증시에 대한 불안 요소, 방향은이라는 제목인데, 지금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 요소가 상당히 많은 와중에 지금 어떤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어떤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앵커님? 아무거나 한 개 맞죠? 북한 리스크. 예. 네, 맞죠. 북한 리스크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미국은 계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신고가를 내는 건 좋습니다만 여기에 왜 이렇게 신고가가 갈까? 곧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지금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악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지표라는 게 쉽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텀이 안 나오고 있고요. 완만한 회복세는 연출이 됐지만 3월달에 돼서 갑자기 고용지표 자체가 약간은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은 시장의 전망치 하회를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상황에 일본의 엔화는 99엔을 넘었죠. 과연 이 모습 자체가 단기적인 방향일지 아니면 장기적인 방향일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와 동종업계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환율적인 부분을 좀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쏠려면 빨리 쏘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려감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고조가 되고 있으면서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는 상태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는 오늘 크게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분들은 또 여기서 내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또 드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3월에 고용 추세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반락을 했죠. 그만큼 다시 빠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비고용 부분에 대한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표를 한번 보시면 전문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20만 건이 증가할 것이다 했지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8만 건이 증가하는데 그쳤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도 못하는 그런 고용지표를 나타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런 고용지표를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는 거죠. 오바마하고 그리고 버냉키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 바로 고용을 더욱더 올리겠다,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데 근본적인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계절성 부분인데요. 계절성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6월 달까지는 회복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후퇴는 불가피하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감이 진정되는 그런 촉매자의 역할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의 발표를 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고용지표에 쏠려있던 이목 자체를 우리는 기업들의 실적에 돌릴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용지표 수치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파란색은 비계절성 조정 지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지표 상태입니다. 그럼 안에 거를 보시면 계절성 지표를 보시면 항상 3, 4, 5,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3월 달부터 해서 오르는 모습을 항상 나타났었죠. 이때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항상 계절성을 제외하면 좋지 않았구나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용지표를 지금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치적인 통계치로 한번 나타나 있듯이 계절적인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지금은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고용지표고요.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적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우 증시에서 한 가지 힌트를 더 넣는다면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거기 안에서도 에너지 업종, 엑슨모빌 같은 기업들이 지금 시총 상위를 기록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화학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증시 그리고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미국의 흐름은 IT, 전기전자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고용지표를 떠나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실적의 분위기를 좀 더 신경을 쓰는 미국이구나.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좀 더 실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불안 요소였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불안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목을 살짝 돌려서 고용지표는 빠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미국은 좀 더 신고가를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빠지느냐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말고 지금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어닝 실적을 기록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미국의 훈풍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인데요. 상당히 우리나라에 오늘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 별 3개, 4개짜리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예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가 되면서 상당히 더욱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기피를 했던 부분이 장기적인 장기 국채에 대한 매입 부분을 기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피를 좀 하면서 항상 단기 국채 1년물에서 5년물 사이를 매입하는 구간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년물에서 30년물까지 매입을 확대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까지 펼치지 않았던 그런 금융 완화 정책 자체를 좀 더 가속화를 시키겠다는 정책 자체가 조금 묻어나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구로다 총재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이후에 첫 99엔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과연 99엔이 끝이 날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100엔 아니면 110엔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로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구로다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죠.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예전에 총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두고 난 다음에 여론몰이로 인해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총리가 당선이 된 거고요. 그런 관점이 비둘기파라는 것 때문에 예전에 싫어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공격적인 양쪽 하나를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70%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구로다를 총재로 임명을 했을까요? 바로 대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던 만큼 상당히 국제적으로는 인맥이 좋죠. 그래서 일본의 양적 완화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더라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아무 말 없이 군소리 없이 지금은 다 받아주는 형국이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도리어 미국 증시에 힘을 보태주는 그런 형국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공격적 양적 완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달러 대비 지금 엔화적인 부분이나 원화적인 부분을 역사적인 통계치로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로 하면 여기 이렇게 올라왔겠죠.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상단으로 갈수록 통화 약세라고 보시면 좋겠고 하단은 강세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지금 약세 형국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일본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기가 지금 힘든 형국이라는 거.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2010년 5월 달부터 그다음에 2011년 8월 달까지 같이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검은색으로 좀 적어 드릴게요. 강세 형국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코스피 지수와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랑 한번 같이 보시게 된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한번 차트를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예.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국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본다면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바로 일본은 엔고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됐다는 거죠. 이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바로 수출주였습니다. 전차군단이라고 하죠. 전차군단. 그리고 화학주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화 강세 그리고 엔고가 됐을 때 엔화 강세가 보였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하지만 지금은 바로 엔화가 약세로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올렸었던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업종 같은 수출주에는 지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하시고 돌파구를 곧 보이겠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듣고 지금은 투자하실 때가 아니란 얘기죠. 역사적인 통계치를 봤을 때도 일본의 엔고가 나타나고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 엔화는 약세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보다는 도요타의 더욱더 매력을 느끼고 기아차보다는 바로 혼다의 매력을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꼭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넘어가신다면 이런 부분 원화 강세, 엔화 강세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다시 한 번 더 수출주에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점 꼭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시청자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하시고 회원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엔화가 꺾이지 않는 한 절대 자동차주가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데요. 뭐 향간에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쏠라면 쏘지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다 정점이 다 와갑니다. 정점은 다 와가고요. 오늘이 4월 11일이죠. 오늘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추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생일이었고, 그리고 바로 15일은 김일성 탄생일이 바로 15일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전후로 해서 국지 도발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불안감 자체를 좀 더 우리한테 와닿게 하는 게 바로 미국의 전진 배치와 그리고 일본의 전진 배치입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냉각 상태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잠정 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거든요. 차라리 오늘 건설주처럼 악재가 나왔으면 악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려감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 번 더 저점 매수를 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지만, 그런 우려감 자체를 안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 우려감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을수록 올라가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되자마자 빠지는 모습을 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려감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려감이 노출이 된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착안해 본다면, 결과론적인 부분 자체가 도출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곧 끝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미국의 고용지표는 신경 쓰지 말자. 고용지표는 신경 쓰지 말자. 대신 어떤 걸 신경 쓰시라고요? 바로 미국의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잘 못 나오는지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씨가 보이나요? 예. 엔화 약세 부분은 우리가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였던 바로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곧 15일 전후로 끝날 수 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증시에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 국내 증시에 영향은 어떻게 미칠까? 우리가 변수로 가장 크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거든요. 금리 같은 경우에 오늘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되자마자 저 아시는 고객분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주식을 그만해야 됩니까? 이런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기 부양주는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경기 부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확인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리가 인하되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갔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경기 부양 관련주가 크게 오를 수 있었을 건데요. 그런 모습 자체가 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경기 부양 관련주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오늘은 조금 더 약보합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경기 부양 관련주는 실적 확인이 꼭 지금 필요한 시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선매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살펴볼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빠른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시총 상위주들이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오늘 건설주의 어닝 쇼크를 비롯해서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될 수 있고, 대형주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유동성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 악재가 남아있는 게 바로 북한의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은 유동성이 빠른 코스닥이 빨리 사고 빨리 정리하기가 낫기 때문에 기관의 입맛에 맞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수 경기 관련주를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유틸리티 업종, 전기, 가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업종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되는 게요.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하면 원하는 약세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다고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일본은 지금 양적 완화의 분위기로 친다면 우리나라의 0.5포인트까지 0.5포인트를 인하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0.25%포인트를 낮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수를 좀 더 올리겠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 자체를 국내에 내수로 다 묶어버리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수를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고 지금 추경 예산안이 어차피 집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바로 내수 관련주들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율 영향을 받는 종목군 관망이 필요하다. 바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엔화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환율로 그냥 뜨내기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가장 행복한 분들은 치과 의사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치과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일산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N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N저가 나타나니까 그만큼 대출을 했더라면 지금은 더욱더 적게 갚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 업종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엔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소재 기업들이죠. IT 중에서도 소재 기업들은 조금 더 조심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관련이 없고 내수 경기와 비슷하고 거기에 유동성 빠른 코스닥을 좀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눈을 가지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다 끝난 건가요? 네, 예. 예, 이상우 대표와 함께한 오늘의 강의 들어봤습니다. 시장 흐름을 읽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앞으로 이제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하십니다.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무료죠. 013-3366-0110번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하러 오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way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고 계시죠?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어떤 종류냐 꼭 했지요. 예, 종목 이름을 먼저 여쭤볼게요. 종목.
KB 투자증권. KB 투자증권이요? 예. 예, 이 종목이 지금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3,560원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3,560원에 30%요. 30%요? 예. KB 금융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아이고요. KTB 투자증권. KPB 투자증권이요? KTB. 예, 죄송합니다. KTB 투자증권.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전망 같은 거, 또 이제 앞으로 목표 금액이 얼마 정도 하면 매도하면은 적정한 매도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 KTB 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주들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가를 보니까요. 3,600원대라 우리 시청자께서는 일단은 수익권 내 계신데요. 예. 지금 장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종목은 단기로 짧게 보시려는 생각이세요? 저 생각은 한 3, 4개월 보는데. 그러세요? 목표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셨어요? 목표가는 한 5,000원에서 한 6,000원 이래 생각하는데. 예. 그래 이제 그랬는데 기관 같은 데서 확 나와서 막 투매를 막 이런 수십만 주를 한꺼번에 나와 보니까 확률이 나쁘더라고요. 먼저 번은 더 그래가지고 혼이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저희가 지금 목표가 손절가 정해 드릴게요. 예. 잘 들어보세요. 지금 TV 보고 계시죠? 예. 전화 끊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KTB 투자증권. 예, KTB 투자증권 지금 수익권이시죠? 수익권이시고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업종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좀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TF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원래 증권업종이 대부분 다 이게 영업이익을 내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크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의 움직임이 적다는 거죠. 증권사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하지만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코넥스라고 하는데 코넥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하지만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하겠다. 바로 코넥스를 하겠다. 코넥스는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주식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바로 KTB 투자증권이다. KTB 투자증권에서 안에 계열사로 KTB라는 네트워크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게 대부분 다 코넥스에 상장이 되는 그런 회사들을 자금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증권주랑은 조금 다른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3,600원짜리는 맥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트를 조금 길게 볼게요.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지금 주봉상의 화면인데 지금 3,600원 자체를 한번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보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 드리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증권주로서의 평가를 받았다면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기 때문에 박스권 자체를 돌파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 지금은 제가 1차적으로는 4,5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를 좀 지키시고 만약에 KTB 투자증권을 좀 더 길게 보시려면 그때는 목표가를 좀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대감 자체가 7월 달까지는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KTB 투자증권부터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종목 풀어봤고요. 두 번째도 역시 전화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을요. 예. 신창원 멘토님 괜찮다고 하시고 해서 그 비중을 너무 많이 실었거든요. 아우, 얼마에 사셨어요? 11만 5천 원이에요. 11만 5천 원에 비중이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엄청 많아요. 50%예요. 50%요? 우리 시청자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건 맞으세요? 아니에요.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가 예. 손실이 조금 이렇게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래도 아직까지 손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예.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맞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섣불리 매도하거나 사기보다는 향후의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긴 한데 제가 예. 신용으로 산 거거든요. 예? 신용 물량 신용 쓰셨어요? 신용을 썼어요. 예. 시청자님 잠시만 제가 이상로 대표님 전화 연결을 좀 해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세요. 좀 진정하시고요. 네. 예. 네. 뭐,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셔서. 신용을 쓰시면 좀 그렇죠. 어떡합니까, 지금? 손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예. 손실 많이 할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그 신창원 멘토님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을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네. 1% 말고 네. 거기서 하시길래 많이 좀 낙폭하더라 싶어서 네.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예. 좀 더 보셔야 되는 게요.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상의 화면이고요. 그래서 네. 업황 이런 거는 지금 아직까지 회복 기미는 사실 좀 힘듭니다. 사실. 손들을 해야 되겠다, 그죠? 1분기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기업 중에 한 개예요, 사실. 지금은. 그때 네. 재무제표 분기 나온 거 보니까는요.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네. 일단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청자님도 매출 자체는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매출이 느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크게 느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냐면 지금 신규적으로 사업을 수주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수주를 한번 받잖아요. 수주를 받게 되면 그 분량 자체가 돈이 언제 입금되느냐면 1년이나 2년 뒤에 입금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실적에 나오는 부분은 다 예전에 2010년도 그리고 11년도에 얘들이 한창 영업을 할 때 그때 있던 돈이 지금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하고 자본 총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부채가 높게 잡히는 거죠. 지금 부채가 높게 잡히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주가 된 금액은 나중에 결제가 된다는 거죠. 개념이 선결제가 아니고 얘들은 다 후결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선입금은 조금밖에 안 받고요. 나머지는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후결제가 붙잖아요. 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분양권을 받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약금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 또다시 입주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화학주라든지 아니 기계업종은 다 그렇게 돌아가시면 된다.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손절 자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너무 오늘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터졌는데 우리가 2009년도, 8년도에 보면 이때가 가장 많이 터졌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익입니까? 아닙니까? 이익이죠. 네. 예? 그러면 얘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죠? 예? 예. 많이 안 나왔지만 주가는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얘들이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많이 팔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좀 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도 수익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방으로 봐야 되겠어요. 예. 얼마나 하방으로 보면 될까요? 지금은 한번 걸릴 때는 됐습니다. 한번 걸릴 때는 됐고요. 네.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느 정도의 반등 타이밍은 좀 노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고요. 그런 부분은 기대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6월 달은 돼야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6월요. 예, 6월은 돼야 돼요. 근데 내일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10만원권 부근에서는 한 번쯤 지지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대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2만원 이상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본전하면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만은 노리셔야지 여기서 추세적으로 막 크게 오르고 이런 거 기대하기 어렵고 대신 여기에서 내일 혹시나 95,000원짜리까지 무너진다면 그때는 조금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차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저희가 다른 시청자들도 많이 대기를 하고 계셔서 상담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95,000원이 내일 이탈이 되면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맞다고 하시고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우 대표님 의견만을 듣고 뭔가 결정하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어떤지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신용, 미수 이런 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아무리 좀 급박한 상황이어도 예, 현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 많이 하려다가 오히려 손해가 더 난 셈이에요. 예,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상담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또 연락 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오늘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멜파스인데요.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19,300원에 40% 가지고 계시는데요. 계속 보유할지를 여쭤보셨어요. 예,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멜파스는 제가 전에 강의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인데 깊이 해야 될 종목이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IT 부품 업종을 같이 보면 지금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태블릿 PC가 생각보다는 삼성이 점유율이 그렇게 점유율적으로 높지 않다는 거죠. 점유율이 더욱더 높아지면 삼성전자는 160만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0만원을 못 뚫는 거는 스마트폰은 벌써 보급이 다 됐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면 태블릿 PC에 어느 정도의 점유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태블릿 PC 시장은 아직까지도 애플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한 개고 터치 칩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쟁 관계에서 조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자체를 조금 적게 받을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남겨 먹을 수 있는 초코파이는 작은데 거기에 10개, 20개 업체들이 지금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고 대신에 기술적인 모습을 한번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번 본다면 2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대신에 17,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자고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까지 치솟은 종목도 있네요. 우전엔 한 단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8,000원 60%세요. 이분은 정말 또 거의 몰빵 투자를 하신 건데요. 아우, 저는 이런 것만 보면 그래도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볼까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몰빵은 나쁜 거지만 선택은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일단은
남들보다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우전을 한다니 지금 뭐 식기, 요리 뭐 이런 분야에 뭐 용기에서 사업 다각화 이런 말들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사출 성형업체라는 겁니다. 사출업체. 이상로 대표님, 네. 우전엔 한단 신고가인데 더 갈 수 있냐고 지금 방금 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예. 사출 성형업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단 라인 같은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출 성형이라고 하면 그냥 물건 같은 것을 딱 찍으면 똑같이 다 찍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출 성형을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사출 성형 업체들이 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느냐? 바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자의 뒤에 케이스를 우리가 보면 케이스가 플라스틱이에요, 요즘은. 플라스틱인데 뒤에 지금 휴대폰,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뒤에 한번 케이스를 한번 벗겨보세요. 이게 가볍고요. 대신에 아무나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도 고급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마그네슘 케이스도 만들자 뭐 이런 말들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 대기식으로 지금 모든 사출업체들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삼성전자 물량 자체를 못 따라가거든요. 우전의 한단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큰 수혜를 입은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보셔야 되냐? 일단 갤럭시 S4를 지금 베트남에서 엄청 찍어내고 있죠. 갤럭시 S4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좀 더 보유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면 일단 절반 매도를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갤럭시 S4의 팔리는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때 목표가를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0282님께서 제일모직을 사셨는데요. 수익권이기는 한데 이분도 100% 사셨다네요. 오늘 참 무섭습니다. 99,900원에 100% 향후 전망이 어떤지 여쭤보셨어요. 예,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시고 지금 뭐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LED 소재 분야 이런 분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패션 이런 것은 소비가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가 먼저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하락은 보일 수 있으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단기적으로 10만 원을 체크를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좀 대응을 하세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미국의 한 타이어 회사가 똥보 직원에게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1,000 더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준을 보니까요, 남자는 40인치 허리둘레 이상, 여자는 35인치 이상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항공사에서는 이제부터 몸무게 대비해서 비행기값 더 받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운동 안 하는 뚱보에게 복지수당 줄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뚱보 힘든 시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말 건강을 위해서 몸무게도 좀 줄이고 식습관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밤 시간도 소중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